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8일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건축 현상설계 관련된 설계공모의 운영 기준을 이렇게 바꿔서 시행하겠다라고 25년 6월 18일에 발표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건축 5단체에서 운영 지침을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7월부터 설계 공모 제도를 개편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이 운영 지침을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공공건축 설계 공모의 운영 기준을 대대적으로 바꿔서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바뀌는지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 공모 심사 과정을 손질을 하고 신뢰받는 공모 정착에 나선다.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주요하게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4페이지 정도로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 요건 등 자격 기준만 충족하게 되면은 심사위원을 위촉했었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계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심사를 하는 대학 교수가 설계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단순히 대학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자격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력 기반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S풀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 학술 연구 실적, 전문 매체 기고 이력 등 철저히 이력에 기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격에 관련된 논란이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토부에서 전 심사위원회 풀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구축을 해서 말 그대로 자격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력과 실적 기반으로 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하면 현장에 맞고 공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위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체 심사위원 중에 70% 이상을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풀에서 추천받도록 정하게 하겠다. 특정 인물의 반복 위촉을 막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고르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심사위원의 70%는 앞서 발표한 대로 이력 중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게 하고 나머지 30%는 좀 여유를 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공공건축 심의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해서 출신 학교, 소속 분야, 성별, 비위 이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 이 내용이 두 번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개정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공정하게 실천될지 그 내용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다양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 개선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윤리교육 이수, 청렴계약서 제출 이 부분은 현재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 선의에 맡길 게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교육, 청렴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공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사전 간담회에서 심사 제척이라든가 기피 기준 그리고 부정청탁 금지법 적용의 사항 등을 명확히 고지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사전 간담회에서 심사위원회 제척이라든가
깊이 기준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 발표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발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 신원 노출이 없이 순서를 무작위적으로 추첨을 하고 가림막 등을 통해서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부분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발표 말 그대로 청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얼굴을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고 또 발표 순서도 무작위적으로 추첨을 해서 블라인드 발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 이 내용이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위원 사전공고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요. 사전공고 할 때에 설계 공모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를 하고요. 제척이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면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심사위원 이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위원이 특정 프로젝트에 연관이 돼 있다든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심사위원의 제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공모하기 전에 기피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관련된 기피 신청, 제척 사유 이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 내용이 서울시가 발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은 그나마 서울시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시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정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기서 더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편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 지자체로 다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도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하반기에 국토부의 운영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2025년 6월 11일에 보도한 자료를 보면은 설계 공모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그 시도한 업체를 탈락 처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전 접촉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 업체를 탈락시켰습니다. 설계 공모에 총 5개 업체가 2차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서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탈락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에 당선작을 발표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그 시도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를 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조금 긍정적인 뉴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 관련된 심사위원회 사전 접촉에 문제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탈락한 내용들은 좀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설계 공모에 관련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탈락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